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50에 읽는 맹자, 지은이는 조형권. 고려대학교 졸업 후 20여 년간 SK 하이닉스, 삼성 반도체에서 근무했다. 40대 중반부터 특히 동양 고전에 관심을 두고 연간 200권의 책을 읽으며 글을 썼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맹자의 이름은 가, 자는 거입니다. 공자 사후 100년, 기원전 372년에 공자와 같은 동네인 산동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자식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했다는 맹모 삼천지교로 유명한 맹자의 어머니가 더 익숙합니다. 훗날 맹자는 공자 다음 가는 성인이라는 뜻의 아성이 되었습니다. 공자에게는 수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자의 사상을 물려받고 발전시킨 수많은 제자 중에서 유독 맹자가 주목받았습니다. 공자의 사상을 자신만의 형식으로 체계화하고 발전시켰기 때문일 것입니다. 맹자는 공자의 사상인 인을 뿌리로 하여 효와 교육을 중시했습니다. 누구나 노력하면 군자가 될 수 있다라는 성선설을 주장했습니다. 맹자 자신도 어머니의 기대와 믿음을 받았듯이 누구나 교육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또 그렇게 되기를 주문했습니다. 맹자는 공자와 마찬가지로 인의 정신을 받들어 임금이 백성을 위하고 백성도 임금을 위하는 시대를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인의 정신에 의라는 정신을 추가했습니다. 이는 일종의 공정함으로 보면 됩니다. 맹자는 공자보다 더 현실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왕도 정치를 추구했습니다. 왕도 정치는 덕에 의한 정치입니다. 이는 덕치로 표현되며 백성을 사랑하는 인에 기반합니다. 이를 통해서 백성과 함께 즐길 때 비로소 진정한 군주,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맹자는 주장했습니다. 맹자는 맹자의 언행과 맹자와 왕, 맹자와 제자들의 담화가 담긴 기록입니다. 양해왕, 공손추, 등문공, 이루, 만장, 고자, 진심, 총 7편 약 3만 5천 자로 이루어진 동양의 대표적인 유교 경전입니다. 제자인 만장과 공손추 등이 맹자의 가르침을 정리했다고 알려졌고 공자의 제자들이 엮은 논어보다 무려 3배나 분량이 많습니다. 하지만 맹자의 인과 덕에 기반을 둔 정치는 위정자들에게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맹자는 70세에 이르러서 고향 노나라로 귀국하고 여생을 지필과 제자 육성으로 보내고 83살에 세상을 떠났다고 알려졌습니다. 비록 맹자는 생전 자신의 뜻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후대의 성인으로 추앙받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약 1500년 후 중국 남송의 유학자이자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희는 맹자를 논어, 대학, 중용과 함께 사서 중의 한 권으로 포함했습니다. 맹자는 군자라면 흔들리지 않는 마음, 부동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심을 가지기 위해서 세상에 거리낄 것이 없는 정신적, 육체적 기운인 호연지기를 길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손추가 호연지기가 무엇인지 묻자 맹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호연지기는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는 넓고 강하고 곧은 기운이다. 이 부동심과 호연지기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성선설의 사단입니다. 맹자의 성선설은 사단, 즉
4가지 마음의 실마리로 나뉩니다. 단은 실마리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을 애초롭게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 의롭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 수오지심, 겸손하여 사양할 줄 아는 마음, 사양지심,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마음, 시비지심입니다. 이 4가지 마음은 인, 의, 예, 지의 단서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양해왕이 맹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과인은 나라에 온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의 정치를 보아도 과인처럼 백성들에게 마음을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웃나라의 백성이 줄지 않고 과인의 백성이 더 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맹자는 이렇게 직언했습니다. 50보를 도망간 병사가 100보를 도망간 병사를 향해 비웃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길가에 굶어서 죽은 시체들이 널려 있는데 국고를 열지 않고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모두 흉년 때문이다 라고 하면 이는 사람을 찔러 죽이고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맹자는 양해왕이 자신의 통치 방식을 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양해왕은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한다고 믿었지만 막상 거리에는 굶어 죽는 백성들이 속출하니 이를 안타깝게 여겼다면 국고를 열고 적극 선정을 베풀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양해왕은 역사상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왕인데 맹자의 첫 편에 등장하며 유명세를 탔습니다. 하지만 좋은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지 질문했다가 호되게 야단맞는 역할이었습니다. 등문공은 약소국의 비애를 느끼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싶어서 맹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려고 했으나 여전히 그 방법론에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당장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맹자의 지금은 몸과 마음을 낮추어 살고 인과 의를 실천하며 때를 기다리라는 충언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맹자가 목수나 수레를 만드는 장인은 그 방법을 다른 이에게 전수할 수는 있어도 상대방에게 기교를 모두 터득하게 할 수는 없다라고 말한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제자가 진정으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노력해 자신의 것으로 소화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충고를 들어도 이를 받아들이고 숙성시켜서 내 것으로 만들고 실천하는 것은 오롯이 그 사람의 몫입니다. 맹자에서 많이 인용되는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형수가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논쟁입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나라 사람인 순우고는 어느 날 맹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형수가 만약 물에 빠진다면 직접 손으로 구해야 할까요? 당시 남녀 사이에는 물건을 직접 주고받지 않을 정도로 예를 중시했습니다. 형수와 손을 잡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예외입니다. 비록 남녀 사이에 예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형수가 죽을 지경인데 예를 차린다고 다른 방법을 찾는다면 그 사이에 형수는 죽을 것입니다. 맹자는 당연히 형수가 물에 빠졌는데 구하지 않는 것은 마치 승냥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남녀 사이의 예를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형수의 손을 잡아 구하는 것은 임시 변통의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순우고는 마침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금
천하가 물에 빠졌는데 왜 선생님께서는 구하지 않으시는지요? 맹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천하가 물에 빠졌으면 도로써 구해야 합니다. 형수가 물에 빠졌다면 임시로 손으로 구하는 것이니 그대는 어떻게 손으로 천하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요? 순후고는 제나라의 신하로서 천하를 평정하기 위해서는 왕권을 강화하고 주변국을 정복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형수를 구하듯 천하를 구하는 빠른 방안을 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력을 강화하고 주변국을 점령할 수 있는지 알려주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맹자는 그것은 단기적 방편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도였습니다. 백성을 위로하고 백성에게 이익을 나누어 주고 백성이 불행하게 살지 않도록 해야 나라의 근간이 튼튼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맹자는 백성이 배불러야 나라가 안정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장한 제도가 바로 고대 주나라에서 행했던 정전제입니다. 논밭을 우물 정자처럼 9등분해서 가운데 공전은 백성들이 공동으로 경작해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 8곳은 백성들 소유의 재산으로 주자는 주장이었습니다. 맹자는 백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동시에 왕이 세금을 정당하게 걷게 해서 왕실의 힘도 강화시키고자 했습니다. 아무리 올곧게 살아온 사람이라도 거대한 벽에 부딪힐 때는 타협을 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피가 터지도록 두드려도 꿈쩍이지 않는 벽을 마주하면 선택을 합니다. 타협을 하거나 아예 회피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타협을 한 것이 공자와 맹자의 사상이고 이를 아예 외면한 것이 노자와 장자의 사상입니다. 노자는 공자의 인과 예에 기반을 둔 도덕 정치를 위선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아마 공자의 뜻은 존중했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리라 추측합니다. 춘추시대 말기에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보아도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고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군주는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공자가 예에 관하여 묻자 노자는 부질없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대는 교만과 지나친 욕망과 야심을 버리시오. 그러함에도 공자는 자신이 믿는 인과 예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습니다. 50대 중반에 14년간 천하를 주유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50대 중반에 삶의 모든 기반을 버리고 망명을 다니며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위해 노력할 수 있을까요? 공자는 그래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그의 제자들이 공자의 사상을 집대성해서 후세에 전수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맹자입니다. 맹자는 왕이 인과 의를 해쳐서 자격이 없다면 서슴없이 필부, 즉 신분이 낮은 보잘것없는 사내와 마찬가지라는 말을 해서 왕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왕이 감기 때문에 약속을 미루자 자기도 왕을 만나지 않겠다며 피했습니다. 그런데도 위정자들이 맹자를 계속 찾은 것은 그만큼 그의 현실적인 조언이 통치에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맹자가 말했습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고 의는 사람의 길이다. 맹자는 사람들은 닭이나 개를 잃어버리면 찾을 줄 알지만 마음을 잃어버리고 나서는
되찾을 줄 모르는구나 라고 한탄했습니다.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은 잃어버릴까봐 연연하지만 정작 자신을 잃는 것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맹자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학문의 길은 다른 길이 없으니 그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는 것이다. 학문이라는 것을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문은 결국 배우고 질문하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까?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나의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공부하고 끊임없이 질문한다면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맹자의 제자 만장이 스승에게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감히 벗을 사귀는 도리가 무엇인지 여쭈어 봅니다. 맹자가 말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뽐내지 않고 귀한 지위에 있는 것을 뽐내지 않고 형제의 부귀를 뽐내지 않고 친구와 사귀는 것이다. 맹자는 맹헌자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는 수레 100대를 가지고 있는 부자였습니다. 그에게는 벗이 5명 있었는데 맹헌자는 이들과 사귈 때 자신의 집안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벗들도 맹헌자가 대부의 집안 사람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진심으로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진평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군주의 신부님에도 해당이라는 사람과 벗으로 어울려 지냈습니다. 함께 거친 밥과 나물국을 배불리 먹을 정도로 소탈한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을 귀귀라고 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공경하는 것을 존현이라고 하니 귀귀와 존현은 그 뜻이 같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은 귀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공경하는 것은 현자를 존중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극히 성실한데 상대를 감동시키지 못하는 적 없고 성실하지 못한데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적은 없다. 춘추시대 노나라 사람 미생은 사랑하는 여인과 다리 아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는 시간에 맞추어 다리 밑에서 연인을 기다렸으나 그녀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서 물이 불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대피하라고 말했지만 그는 다리 기둥을 붙들고 있다가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미생의 고지식함과 미련함을 비웃었습니다. 나의 목표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이득을 챙기는 사람이 많은 세상에서 이렇게 자신과의 약속, 신뢰를 지키는 사람은 귀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을 지키는 사람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관계도 오랫동안 유지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오랜 관계를 유지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연락을 끊게 됩니다. 그만큼 믿음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신하의 자리에서 임금에게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백성을 다스릴 수 없을 것이다. 맹자는 신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임금에게서 어떻게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맹자는 우선 친구에게 신임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친구에게서 신뢰를 얻으려면 부모를 섬겨 기쁘게 해드려야 하고
마지막으로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돌이켜보고 성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실을 위한 방법은 선에 대한 도리를 알아야 한다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궁극적으로 내가 선의 가치와 도리를 알고 이를 성실하게 실천할 때 비로소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성실은 공자의 손자 자사가 쓴 중용에서 성인의 요건으로 가장 많이 강조한 것이기도 합니다. 중용은 성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실함은 하늘의 도이고 그것을 성실히 하는 것은 사람의 도이다. 유독 남 탓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부모의 잘못이고 친지와 친구의 잘못이고 선배와 후배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탓을 돌릴 곳이 없다면 하늘을 원망하고 내 팔자를 원망합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인한 사람은 활쏘기와 같아서 활을 쏘는 사람은 자신을 바로잡은 뒤에 쏜다. 쏜 것이 맞지 않아도 자신을 이긴 자를 원망하지 않고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돌이켜서 찾는다. 공자의 제자 자로와 하나라의 우임금도 이와 비슷한 일화가 있습니다. 자로는 상대가 그에게 허물이 있다고 말해주면 기뻐했다. 우임금은 선한 말을 들으면 절을 하셨다. 일이 잘 안 풀리면 남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생각 방식이 고착화된다면 안 좋은 습관이 됩니다. 양궁 선수나 사격 선수들은 늘 자세를 중요시합니다. 활과 총을 쏘아도 관역에 제대로 맞지 않는 것은 나의 자세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활은 바람의 영향도 받지만 그 점도 감안해서 자세를 조정해야 합니다. 왜 내가 쏠 때만 바람이 불어? 라고 원망하는 순간 화살은 엉뚱한 곳으로 날아갑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관역의 위치가 잘못되었다든지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외부의 요인을 원망합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은 인한 자세가 아닙니다. 쏘는 화살마다 관역을 비켜나갈 것입니다. 고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의식하지 못한 채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 무의미한 슬픔, 어리석은 즐거움, 탐욕스러운 욕망, 사회적 관계의 즐거움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낭비되고 있는가. 이것들 중 당신에게 남을 것은 거의 없다. 맹자는 인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하은주 3대가 천하를 얻은 것은 군주들이 인했기 때문이고 천하를 잃은 것은 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끝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죽고 사라지는 것을 싫어하면서 인하지 못한 것을 좋아하니 이는 마치 술 취하기를 싫어하며 억지로 술을 마시는 것과 다름없다. 인하지 않다는 것은 사랑의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함부로 하고 상대도 역시 함부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맹자는 공거심이라는 대부에게 말했습니다. 창을 잡고 있는 병사가 하루에 3번이나 대오를 벗어난다면 그를 죽일 것인가요? 그는 군대에서는 군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3번이나 기다리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맹자는 본론을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대부께서 대오에서 벗어난 일도 많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다들 굶주릴 때 늙고 허약한 백성들은 도랑과 구덩이에서 나뒹굴었고 건장한 자들도 흩어져서 떠난 자만 수천 명이 됩니다. 그러자 대부는 그것은 자신이 뜻한 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맹자는 한 번 더 질문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소나 양을 빌려서 길러주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목장과 풀을 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목장과 풀을 구하지 못한다면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소와 양이 죽는 것을 방관하고 있어야 할까요? 맹자가 한 질문의 속뜻은 목장과 풀을 못 구한 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수수방관하면 안 된다는 의미의 질문입니다. 백성들이 굶어 죽어 여기저기 시체가 뒹굴고 젊은이들이 고향을 떠나는데 그것을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뜻입니다. 대부 공거심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저의 죄입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맹자는 제나라 왕을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왕의 도읍을 다스리는 사람들 중에서 신이 5사람을 알고 있는데 자신의 죄를 아는 사람은 오직 공거심 한 사람뿐입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으며 오직 편안하게 살기만을 추구하고 가르침이 없으면 이는 금수에 가깝다. 사람은 부끄러움이 있어야 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할 때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맹자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부끄러움은 사람에게 매우 중요하니 교묘하게 기교를 부리려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다른 사람과 같겠는가? 양해왕이 맹자에게 가르침을 받고자 했을 때입니다. 맹자가 말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몽둥이나 칼날이나 다른 점이 있습니까? 왕은 말했습니다. 다른 점이 없겠지요. 그러자 맹자는 또 질문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칼날로 하는 것과 정치로 하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까? 맹자는 마침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의 궁궐에 살진 고기가 잔뜩 있고 마구간에는 살진 말이 있는데 백성은 굶주리고 들에 굶어 죽은 시체가 있다면 이것은 짐승을 충동질해서 사람을 잡아먹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맹자가 등문공을 만났을 때 일입니다. 등은 작은 나라여서 제나라와 초나라 사이에서 풍전등화의 형국에 처했습니다. 등문공은 맹자에게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등나라는 작은 나라이고 제나라와 초나라 사이에 있는데 저희는 제나라를 섬겨야 할까요? 아니면 초나라를 섬겨야 할까요? 맹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면 연못을 깊게 파고 성을 높이 쌓아 백성과 함께 지켜서 목숨을 바치더라도 만약 백성이 떠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해볼 만합니다. 군주와 백성이 힘을 합친다면 버틸 만하다는 의미였습니다. 대신 그렇게 버티더라도 백성이 떠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만일 백성들이 군주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나라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약소국인 등나라가 당장 제나라와 초나라와 맞서 싸우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에게 선을 행하고 성의 방어를 강화해서 버티는 수밖에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침략해도 땅을 내주면서 힘을 비축하라고 말입니다. 그럼 후손 중에 뛰어난 자가 나와서 힘의 불균형을 무너뜨리고 등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맹자도 확실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내부의 결속을 다지고 굴욕을 참고 견디라고 조언한 것입니다. 맹자가 말한 바와 같이 먼저 나의 힘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만약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우선 힘든 구성원들을 다독이는 선을 행하며 결속력을 다집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들 면전에서 그에게 항의하기보다 우선 의견을 모으고 그를 조용히 만나서 느낀 바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타협점을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부드러움이 강한 것을 이깁니다. 맹자는 군자는 싸우지 않지만 막상 싸우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국가를 지키는데 하늘의 도움과 땅의 이로움보다 사람 간의 화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천하의 민심을 얻는다면 가까운 지인이나 친척이 배신해도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왕 노릇을 하지 못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맹자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산을 옆에 끼고 부캐를 뛰어넘는 것을 할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뭇가지를 꺾는 것을 할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은 하지 않는 것이지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나라를 통치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맹자가 말한 바와 같이 군자가 인하면 인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군주가 의로우면 의롭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다라는 속담이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지 않는다면 죽을 때까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남에게 이익만 찾으면 남도 나에게 이익만 찾는다. 맹자의 첫 번째 장에 등장하는 위나라의 양희 왕이 바로 그랬습니다. 맹자를 보자 왕은 다짜고짜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노인장께서 천리길을 멀다 하지 않고 오셨으니 우리나라를 이롭게 해주실 방책이 있는지요? 맹자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왕께서는 어이하여 이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만 인과 의만 있을 뿐입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모두 이익만 취한다면 나라를 위태롭게 둘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영공이 공자에게 진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공자는 짐짓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신은 제사에 대한 예의는 경험하고 들어본 적이 있지만 군대에 관한 일은 배운 적이 없습니다. 다음 날 공자는 위나라를 떠났습니다. 위 영공도 양해왕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이익만 우선하면서 군대를 강화할 방법을 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공자에게 이러한 방법은 단기적인 해결책에 불과하고 결국 인과 예에 기반한 정치를 펼쳐야 비로소 나라가 부강해진다고 믿었습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직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라면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언젠가는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서 배신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화제가 된 할머니가 있습니다. 나이는 94세인데 몸 건강은 36세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혈관 연령은 20세였습니다. 보건소에서도 기계 오작동을 의심하며 수차례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다들 건강의 비결을 궁금해했습니다. 예상대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기상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한 후 라디오 체조를 합니다. 천천히 시간을 들여 아침 식사를 하며 아침 드라마를 챙겨봅니다. 식사로는 밥과 국, 생선, 고기, 나토를 먹습니다. 잠은 밤 11시에 자고 10시쯤 목욕을 하며 물속에서 발차기를 500회 정도 한다고 말합니다. 매일 집 청소를 하고 발차기를 하고 주변을 산책하고 계단을 이용하는 꾸준한 생활 운동을 하고 잡지를 구독해 독서하고 88세부터 시작한 기모노 리폼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마지막으로 나는 죽어도 고독사가 아니다 라는 긍정적 태도로 사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맹자는 제나라의 선왕을 만나서 백성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무모한 전쟁을 피하라고 충고했습니다. 이때 맹자는 일침을 가했습니다. 살지고 단 음식이 부족해서입니까? 가볍고 따뜻한 옷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름다운 채색이 눈으로 보기에 부족해서입니까? 아름다운 음악이 듣기에 부족해서입니까? 그는 제 선왕의 욕심이 끝이 없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왕께서는 영토를 넓히고 진나라와 초나라의 조회를 받고 중원의 군림에서 사방의 오랑캐들을 두루 다스리는 것을 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그 유명한 사자성어 연목구어가 나옵니다. 맹자는 한술 더 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하지 못해도 재앙은 없지만 하고 싶은 것을 추구한다면 반드시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이후 맹자는 지극히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제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생업을 마련해 주어야 하고 이러한 선정을 베풀면 주변국에서 뛰어난 인재들이 벼슬을 하기 위해서 찾아올 것이고 장사꾼들도 왕의 시장에서 장사를 할 것이고 여행자도 왕의 길을 다니고자 할 것입니다. 심지어 군주를 미워하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니 왕에게 전쟁에 대한 대의 명분도 제시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맹자의 사상에서 중요한 항산과 항심이 등장합니다. 항산은 꾸준한 생업을 뜻하고 항심은 일정한 도덕심을 일컫습니다. 생업을 꾸준하게 유지해야 백성들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왕에게 복종하고 나라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뜻입니다. 맹자는 왕에게 실력도 되지 않으면서 이웃 국가를 정벌하려는 무모한 짓을 벌이기보다는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제선왕은 맹자의 조언을 따르지 않고 정복 전쟁을 벌였습니다. 나중에 제나라의 국력은 급격하게 쇠퇴합니다.
맹자가 말했습니다. 하늘의 때가 땅의 유리함에 미치지 못하고 땅의 유리함은 사람의 화목에 미치지 못한다. 우리가 살면서 의를 추구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어울림으로 이 세상이 지탱하고 성장합니다. 내가 베푼 덕은 어떤 식으로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맹자의 어릴 적 일화 중 맹모 삼천지교와 더불어 유명한 맹모 단기지교가 있습니다. 맹자는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학문에 매진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다 보니 어머니가 해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다시 기운을 차리고 싶었습니다. 그는 기별도 없이 갑자기 고향 집을 찾았습니다. 막상 맹자를 본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어인일로 갑자기 집에 돌아온 것이냐? 학문은 다 마친 것이냐? 아직 다 마치지 못했지만 잠시 쉬고 다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짜고 있던 배틀의 날씨를 싹둑 잘랐습니다. 그만큼 배를 짜기 위해서 어머니는 밤낮으로 고생했을 텐데 순식간에 물거품으로 만든 것입니다. 맹자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어머니, 왜 갑자기 배틀의 실을 자르셨나요? 내가 학문을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마치 내가 지금 짜고 있던 배의 실을 끊는 것과 마찬가지다. 어머니의 말에 맹자는 큰 깨달음을 얻고 학문에 정진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맹자는 제 선왕과 이러한 대화를 합니다. 왕의 신하가 아내와 자식을 친구에게 맡기고 나서 초나라를 유람했는데 돌아와 보니 아내와 자식이 얼리고 굶주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친구를 버릴 것입니다. 맹자는 슬슬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법을 집행하는 신하가 선비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만두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맹자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만약 사방의 국경이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제 선왕은 주변을 돌아보며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물을 9길이나 되도록 팠더라도 물이 솟아나는 데까지 도달하지 못했으면 우물 파기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일을 맡기려 할 때는 먼저 그 마음과 의지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 근육과 뼈를 힘들게 하며 그 몸과 살가죽을 굶주리게 하고 그 몸을 곤궁하게 한다. 이러한 이유는 그에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참을성을 기르게 해서 불가능하던 일도 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의 결과만 보고 그들의 의지와 성취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내가 막상 문전박대를 당하고 앞날과 생계가 불투명해진다고 생각해 보시지요. 결국 나 자신을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맹자와 공자 모두 곤궁한 처지를 겪었습니다.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요? 과연 남은 인생 동안 하늘이 나에게 맡길 일은 무엇일까? 내가 받아들여야 할 고통은 무엇일까? 나는 고통을 통해서 어떻게 다시 성장할까? 정나라의 대부 자산이 나라의 정치를 맡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자사는 유수의 강을 건너려다가 백성들이 맨발로 물을 건너는 것을 보고 안쓰러워 자신이 타고 있던 수레를 백성들에게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그 많은 백성을 수레에 태워 건너게 해줄 수 있겠는가? 맹자는 차라리 농한기를 이용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11월에는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작은 다리를 놓고 12월에는 수레가 다닐 정도로 큰 다리를 놓는다면 백성들이 더 이상 맨발로 강을 건너는 불편함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부 자사는 수레를 내주었다고 의기양양했지만 진정으로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하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 도의가 아닌 것을 알고 있다면 당장 그만두어야지. 어떻게 이듬해까지 기다리겠는가? 일본 경영의 신 이나모리 가주오 회장의 어록 중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나만 좋으면 된다는 이기심을 진화와 대비해서 자아라고 부른다. 인간의 마음에는 진화와 자아, 즉 이타심과 이기심이라는 상반된 두 마음이 함께 기거하며 대립하고 있다. 그는 궁극적으로 우주에는 긍정과 이타의 에너지가 가득 차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타의 마음을 갖는 회사는 정상으로 올라가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는 갑자기 사라진다고도 했습니다. 경영자라면 직원의 행복을 위하고 그 목표를 실현한 뒤에는 고객과 거래처, 지역사회로 공헌의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맹자도 왕이나 제후가 자신의 이익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을 신하와 백성에게 돌려야 한다고 늘 강조했습니다. 송나라의 대부 대영지가 세금을 줄이고 없애는 것은 당장 할 수 없으니 세금을 경감하며 이듬해를 기다리는 것이 어떻겠냐고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맹자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날마다 남의 집에 닭을 훔쳐서 다른 이가 그것은 군자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충고하자 그는 그 수를 줄여서 매달 닭 한 마리만 훔치고 다음 해에 그만두겠다라고 했다. 맹자는 도의가 아니면 지금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과중한 세금을 줄이고 잘못된 세금 정책을 없애겠다면 지금 당장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측은해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사양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마음이 없다면 역시 사람이 아니다. 측은해하는 마음이 곧 인의 단서고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것이 의로움의 단서고 사양하는 마음은 예의의 단서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마음은 지혜의 단서라고 했습니다. 인의 예지가 바로 사람 마음의 네 가지 뿌리와 단서, 즉 사단이라고 합니다. 맹자의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축인 사단은 인생에서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뿌리는 바로 인입니다. 인의 정신은 곧 사랑이고 이는 나와 남에 대한 사랑입니다. 맹자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네 가지 단서를 채운다면 충분히 천하를 보호할 수 있고 이것을 채우지 못한다면 부모조차 섬길 수 없을 것이다. 대인은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지 않은 사람이다. 이 문장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맹자가 활약했던 전국시대의 대인은 군주를 뜻하고 어린아이는 백성을 뜻합니다. 군주는 백성의 마음을 이해하고 잃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깊게 해석하면 마음이 넓고 뜻이 큰 사람, 즉 대인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진 어른들은 인생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다릅니다. 나보다 어린 사람도 함께 어울리고 같이 성장할 친구라고 여깁니다. 내가 세상을 더 오래 살았다고 잘나게만 생각하지 않고 배울 것은 배우는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오랜 경험에 새로운 지식을 쌓으니 더 즐겁고 열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맹자가 결국 하고 싶었던 말은 그것입니다. 아이와 같이 순수함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사는 것이 진정으로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인생이라고요. 맹자는 이는 사람의 마음이고 의는 사람의 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길을 버리고 따라가지 않고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슬프도다. 사람들은 닭과 개를 잃으면 찾으려고 하나 자신의 마음을 잃으면 찾는 법을 모른다. 학문은 결국 그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는 것일 뿐이다. 학문은 배우고 묻는다라는 뜻입니다. 한 문장을 배우더라도 심오한 의미를 되새기고 과연 그것을 어떻게 내 인생에 적용할지, 그리고 과연 그러한 가르침을 꼭 인생에 적용해야 할지 질문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스스로 묻고 배우는 학문의 길입니다. 학문은 단지 지식을 체득하는 과정이 아니라 삶의 깊이를 더하는 과정입니다. 맹자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꼽으라면 저는 호연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호연직이야말로 맹자가 특히 강조하는 의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한 표현입니다. 호연지기는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맹자는 호연지기의 기운은 지극히 크고 몹시 강한데 바르게 길러서 해치는 것이 없다면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전에서는 호연지기를 넓고 큰 마음과 굳은 신념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호연지기를 일깨웠으면 합니다. 호연지기가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점차 위축되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조차도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성공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선망하는 직업을 갖거나 사업을 성공하더라도 자신보다 더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을 보면 자괴감을 느낍니다. 호연지기는 성실하게 노력하고 꾸준하게 자신을 수양하며 더 높은 자아를 추구할 때 가능합니다. 이것은 인과 의의 마음의 기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과 의는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뿌리이고 근간이며 평범한 사람들이 지녀야 할 마음가짐이기도 합니다.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나를 붙잡아주고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나아가도록 만듭니다. 수없이 실수하고 실패를 하더라도 주눅들지 않게 만듭니다. 다시 일어날 힘을 줍니다. 호연지기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부와 명예에 머리를 숙이거나 무릎을 꿇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못 되어서 슬프다. 이번 생은 망했다. 라는 식으로
자신을 비하하지 않습니다. 뛰어난 사람을 인정하면서도 나의 고귀한 영혼을 위로하고 자신을 북돋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압니다. 그것이 바로 호연지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해서는 나의 분야에서 최고의 경지, 전문가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자세를 잃지 않고 꾸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사업이나 업무, 가정 일뿐만 아니라 마음을 성장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합니다. 나의 자존감을 올린다는 목적으로 의미 없는 관계를 확장하기보다는 자신을 돌아보고 홀로 있으면서도 삼가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세가 학문의 길이면서 인생의 길입니다. 도라고도 합니다. 이 자세를 놓지 않고 죽을 때까지 나만의 길을 간다는 자세를 유지하면 우리는 진정한 대장부가 될 수 있습니다. 호연지기를 가지고 부동심을 가지고 거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군자이면서 성인입니다. 노력을 한다면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경지입니다. 결코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까지 50에 읽는 맹자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치 생각은 없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